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C 광주방송이 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정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차질을 비교 검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70분간 진행되는 생방송 토론을 통해 인구 21만여 명을 이끌어갈 목포시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TV 토론회는 KBC 광주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목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총 3명의 후보가 초청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기호와 상관없이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그럼 세 분의 목포시장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정의당 여인두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무소속 박홍률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 모두 발언에 이어 공약 검증 토론, 지역 현안에 대한 한 차례의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그리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나머지 2명의 후보와 토론을 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면에 위치한 모니터에 시간이 표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를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 발언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정의당 여인두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같이 사는 목포, 가치 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목포시장에 도전한 정의당 기호 3번 여인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목포는 바꿔야 살 수 있다고, 이제 목포는 변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포는 혁신과 변화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선택이 목포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목포는 계속 민주당만 뽑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0년 전 목포는 전남 제1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수와 순천에 밀려 3등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모두 발언 이어지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종식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목포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산식품 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등 목포 미래먹거리 4대 전략산업을 모두 국가계획에 반영하면서 각 산업별로 1,0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면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선정되고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또 마설도시로 선포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중단 없이 이어져서 위대한 목포 시대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일로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그람 설화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개발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행정의 달인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종식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무소속 박홍렬 후보 차례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6기 때 목포 해상케이블카 건립, 대양산단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분양 준공 다 해서 반절을 분양한 경제시장입니다. 또한 세일즈 소통시장입니다. 시민을 가장 잘 섬기는 역대 시장 중에서 잘 섬기는
소통시장이라고 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선거 때 0.25%, 292표 차로 쓴 잔을 마셨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목포를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목포 사람, 박옥률이가 깨끗한 박옥률이, 정직한 박옥률이가 시민과 함께 목포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박옥률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세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와 함께 후보 간 질의응답이 두 차례씩 있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목포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납니다.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 기업이 안 들어옵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목포 미래를 위해서 산업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4대 미래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서 중단 없이 진행해서 앞으로 16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관광객 1,500만 세대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우리 경제권, 경제 규모가 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안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이 신안하고 행정통합을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반드시 통합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30년 수건사업이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교 유치, 병원 반드시 유치하도록 우리 정치권과 협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포 역사를 대개조하겠습니다. KTX 호남선 종착역입니다. 이런 역사가 너무나 불편하고 오래돼서 좀 부끄럽습니다. 이 역사를 대대적으로 대개조해서 역사를 철도 위에 올려서 우리 멋진 역사를 만들고 그 역 광장 주변을 녹지공간 또 광장으로 만들고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후보 공약에 대한 후보 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홍률 후보가 5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김종식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식 후보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식 후보께서는 미래전략사업으로 16만 개 일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해상풍력 11만 개 일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도지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청와대에서부터 브리핑해가지고 임자도 대통령 오셨을 때도 했습니다. 이거는 도지사의 사업이고 대통령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이것도 대전 소재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네, 후보님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김종식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박 후보께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네요. 친환경 선박 산업은 우리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고 친환경 선박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 산업을 우리 목포로 유치한 겁니다. 이 산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은 약 한 4만 9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와 해수부와 저희 시하고 전남도가 같이 공유한 내용입니다. 해상풍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신안 앞바다에 건설하는데 이 기자재 부품 생산 조립은 목포 고화도 신항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48조 5천억을 투입해서 450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12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 것이 정부 계획이고 도 계획이고 우리 계획입니다. 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2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 시, 도, 중앙정부와 함께 공유하고 가는 16만 개 일자리입니다.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이어서 여인도 후보가 5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김종식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 바랍니다. 예,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신안 앞바다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이 지금 7대 전남의 7대 중점 사업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네. 하나 지금 16만 명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난 4년 전에 공약했던 2만 5천 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건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됐는지 이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그- 잠깐만요. 50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목포신안 통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4년 전에 토론하실 때 이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 통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경제 통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 해상 풍력 산업 이것은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앞으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화학 연료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이 친환경 이쪽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발표했고 도가 하고 우리 시가 같이 공동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최대규모 해상 풍력 산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전 정부의 발표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작년에 직접 와서 이런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후퇴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 우리 시 또 인접 시군 함께해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국정과제에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약간 포괄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너무 그렇게 속단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서남권이 또 대한민국이 전남도가 네, 앞으로 나가야 될 후보님. 방향이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 네. 다 되어서요. 네, 다음 발언 때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박홍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가장 목포를 키우는 방법이 이 가설적인 그 계획 단계의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해상 케이블카를 가장 국내에서도 크고 동남아 동북아에서도 빠지 않는 그런 케이블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중국의 항주시, 상해시, 또 일본의 요코하마, 또한 마닐라, 또 방콕, 미얀마, 하노이 할 것 없이 전부 교류 협력을 할 겁니다. 관광업계와 같이 교류 협력을 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도록 저는 해가지고 무안 국제공항을 국토교통부와 또 외국 관광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오게 해서 유동인구, 관광인구가 엄청나게 목포에 있음으로써 해산물 상가, 홍어 상가, 또 식당, 호텔, 택시업계, 우성업계가 모두 활성화되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제2의 관광경제를 일으켜서 지난번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제는 2,000만 관광객 시대로 박홍렬이는 해내겠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저는 국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를 한다. 네, 이어서 박홍렬 후보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인도 후보가 5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요. 박홍렬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른 공약도 많으실 텐데 이제 해상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1,000만 관광객, 2,000만 관광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두 분 다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숫자가 허구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관광객을 집계하는 이 기본 집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광장에 한 6개 이 중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카운팅해서 관광객을 집중하면 이렇게 수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목포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0만 관광객, 2,000만 관광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목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광객을 1,000만, 2,000만 관광객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임 시절에 이 관광객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중간에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센서기를 그 관광객이 찾는 곳마다 센서기를 달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우리 관광 명소에 한 반절 정도 센서기를 달았고 이제 후임 시장님께서 거의 다 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700만 명까지도 우리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관광객이고 이것은 그 관광객을 그 정도 목표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지 1000만 관광객이 100% 오신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관광객. 2000 다음 8기 때는 2천만 관광객으로 목표를 잡아서 활성화시키면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식 후보가 5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박홍률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 바랍니다. 네. 저는 평생을 행정해 오면서 전라남도에서 관광과장을 했습니다. 관광 상품을 많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말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2천만 원을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관광 상품을 뭘로 만들고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같이 예를 들어서 해상 WCO 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박람회 또 뮤직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이 없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가는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인 공약을 좀 내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추상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약집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 자문단이 다 집대성해 놓은 그러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시장에 당선시켜 주시면 나가서 인수위 때부터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케이블카 건립 이후에 제가 재임을 하면 바로 이어서 일할 수 있는 12개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또 다른 나라와 연관되는 것도 있었고요. 12개 사업에 약 1조 나치가 되는데 대부분이 민자유초로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고화도에도 고화도 관광랜드를 잡았고 리조트가 이랜드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랜드가 들어오기로 그때 약속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MW 쇼 하다가 그때 매일 폭죽을 쏘므로써 1억 정도가 날아갔거든요. 이것을 서민들한테 줬으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이 썼어요. 이상입니다. 네, NW가 뭐나요? 네. 발언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여인도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제 옆에 계신 두 분은 전직 시장님이셨고 현직 시장님이십니다. 목포 시민들이 이 두 분에게 가장 큰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통행정, 대명사였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시장실을 1층 로비로 옮기겠습니다. 2층 구석에 있는 시장실을 1층 로비로 옮겨서 목포 시민들이 목포시청에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시장 비서실이 아니라 시장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공약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목포 시민들, 아니 전남 서남권 시민의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난 전 국회의원이었던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수아 국회의원이 정부를 설득해서 교육부의 영역 결과까지 받아냈습니다. 타당하다는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2,3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네. 네네. 이어서 여인도 후보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후보가 5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여 후보가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도 후보께서 공약을 보니까 신안군하고 행정통합도 주장을 했더라고요. 보면 통합. 모함한도. 네. 사실은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정확한 그 원인을 왜 못했는가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내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민단체 위주로 그러지 말고 가장 시장부터 진정성을 갖고 사심 없이 통합시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심을 버리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작년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인도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입니까? 네, 질문 마쳤고요. 이번엔 박홍렬 후보가 5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여인도 후보는 여인도 후보 1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목포 무한반도 통합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동안 6차례, 7차례 정도의 우리가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다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이 명확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통합되면 통합시청은 어디에 둘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통합됐을 때 요즘 코로나 이후에 행정 수요가 복지 수요와 행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보통 통합은 행정 서비스와 시민들과의 이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이번엔 박홍렬 후보가 5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이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종식 그 시장님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박홍렬이는 서민을 섬기고 시민을 섬기고 정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할 때는 그 반대 단체를 전부 설득하면서 이렇게 또 소통을 많이 해서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32년 만에 시민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제발 거기서 내외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안 목포 통합은 우리 시장님과 신안 군수가 사진만 찍었지 진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저 같으면 의회에다 안을 넣어서 바로 의결시키고 할 텐데 이렇게 하시면서 행정의 달인하면 아니 되시죠? 이번에 꼭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필 소통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게 케이블카인데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님께서는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애초에 시민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 여론조사는 지금과 같은 노선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고 보릿고개 그 보리마당 이것을 가지고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 여론조사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바로 추진한다면서 노선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거 후보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이 케이블카 주차장 문제 목포 시민의 혈세로 이걸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195억이다. 나중에 54억이다. 나중에 34억이다. 이렇게 계속 이 비용을 낮춰서 시민들을 호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소통을 마시면서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 토론은 공통 주제에 대한 세 분의 정견 발표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목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공통 주제입니다. 목포가 관광도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2분씩입니다. 무소속 박홍렬 후보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목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또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컨벤션 센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막도에 관광호텔을 5성급이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부지의 적절성에서 문제 삼습니다. 5성급 호텔이 목포 오는 것은 저도 대찬성합니다. 그리고
컨벤션 짓는 것도 대찬성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가 시장 때 해양수산부 장관, 박지원 국회의원, 이낙연 도지사와 함께 협의했던 안이 있습니다. 바로 사막도 옆에 갓바위 방향으로 11만 평이 있는데 거기를 관광 유원지 시설로 묶어진 것이 있어요. 거기에 2만 평을 넣어가지고 호텔도 짓고 컨벤션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또 특히 필요합니다. 바이킹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이 적어도 서남권의 어린이들, 또 서울이나 외국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케이블카만 타면 단조롭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후발 관광지가 당연히 놀이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막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바이킹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데크라든가 이렇게 해서 야간에는 워터 프린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서 사막도의 사막도 밤바다, 다시 말해서 여수 밤바다처럼 사막도 밤바다를 사막도에 만들어서 관광의 개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인책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네, 발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여인도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목포에는 요즘 많은 것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포 문화관광 정책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일정 정도 잘 갖추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꾸미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저는 목포의 뭐 물놀이 시설이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목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주하면 올레길 떠오르듯이 목포하면 무언가가 떠올릴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포하면 무장의 관광을 떠올리게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이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이 편안하게 여행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목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단순하게 드라마 촬영지나 영화 세트장을 홍보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무장의 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실제로 목포 유달산 무장의 나눔길을 다녀온 휠체어 장애인분 그리고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목포에서 여행하기가 쉽지 않다, 관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관광 약자들이 혼자서도 목포를 자유롭게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목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떠나지 않는 목포. 지금 두 분 후보님들도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목포에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포에서 정착해서 제대로 본인의 재능들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네. 시간은 2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공약했듯이 16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고 1,500만 관광시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1,00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진행할 겁니다. 또 작년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치열한 경제 끝에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브랜드 속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때입니다. 관광 상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광장에 아까 우리 박 의원님 NW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상 WSO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9월부터 드론 나이트 쇼를 할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문학 박람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음악을 소재로 대중음악을 상대로 해서 주제로 해서 뮤직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렇게 관광 상품을 새로운 어느 도시에도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 상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관광 계획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까빠이에 실내 서남권 최초의 실내 놀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자다에 대형 2천억 규모의 고급 리조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막도는 5성급 호텔, 800세 이상의 컨벤션이 지금 민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달도에는 바다정원을 만듭니다. 수협 입판장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문화 입판장을 만들 겁니다. 북항에는 노을 테마공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00만 명 관광 유치를 통해서 우리 목포의 숙박, 음식점, 택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도록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각 후보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개별 질문을 드리고 2분 동안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질문들은 토론회 시작 직전 추첨에 의해서 각 후보에게 지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여인두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남 지역 출생아 수는 9,700여 명입니다. 처음으로 10,000명대가 붕괴된 것인데요. 그중 목포는 합계 출산율이 0.8명으로 전남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출산, 보육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방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이 출생의 문제죠. 출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출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인구 감소 문제는 해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출생 1인당 얼마를 지원하니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줬을 때만이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부모들이 굉장히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각 마을에 돌봄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주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셨냐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더라.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센터, 각 돌봄센터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요. 특히 요즘 그 신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유휴 공간이 많습니다. 이 유휴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종식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목포는 한때 국내 3대항 6대 도시로 명성을 날렸고 유달산과 갓바위, 사막도 등 해안 경관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지리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해안 경관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목포는 평화광장에서 북항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이쪽은 하나의 호수처럼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잘 살려서 저는 지난 4년 전에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잘 활용해서 해변 막길 30리길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의 도비 예산을 받아서 약 100억을 갖고 지금 해변 막길 30리길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평화광장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상 WC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야간 관광 명품을 만들어서 지금 선을 보였고 6월부터 본격적인 공연에 들어갈 겁니다. 갓바위 쪽으로 가면은 우리 서남권의 최초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아주 멋지게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사막도로 넘어가면은
사기적으로 꼽히는 섬으로 만들면서 좀 전에 박홍률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옆에 아마 남항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남항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데는 민자가 안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비용,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반동으로 가면은 우리 수협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문화 위판장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대반동에는 윤활 해수욕장을 다시 한번 복원할 겁니다. 정부 계획에 200억 예산이 좀 확보돼서 계획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모래를 복원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북한 쪽으로는 노을 테마공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포 해안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좋은 관광상품 만들고 여기까지 인프라를 듣겠습니다, 구축하겠습니다. 후보님. 끝으로 박홍률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목포시 청년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17.8%나 감소했습니다. 목포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되는 청년 유출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 유출 방지 대책과 유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이 목포의 현실, 물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다 바뀌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만큼 출산 인구와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목포에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목포, 청년이 살 수 있는 목포, 또 양질의 일자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제가 재임 때도 청년들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해봤어요. 5천만 원 주는 사업, 3천만 원 주는 사업,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 7개에서 좀 그거 괜찮으니까 14개까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지원 사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목포의 청년 정책은 아주 개조를 해야 한다. 대변화, 대혁신을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을 하는 청년 스마트 산단, 여기에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공지능, 디지털, 로봇, IT 이런 산업들이 융합되는 그러한 산업이 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만 평 정도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사업가를 약 1,000명 이상 육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 10,000명의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거기서 만들고, 국제철형 관광도시 거기에서 2천만 명 목표 속에서 나타나는 약 10,000명 정도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시대, 목포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도 토론 시간입니다. 주어진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 2명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주도권 토론에 앞서 새 후보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목포시를 위해 일할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짧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상대 후보 2명에게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30초 이상 답변의 시간을 주시며 원활한 토론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도권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6분입니다. 네, 먼저 박홍률 후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약집에 보면은 총 공약이 18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 박 후보님 현수막이 싹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힘내라 박홍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공약으로 전부 다 바뀌었더라고요, 갑자기요. 근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새로 추가된 공약이 한 20개가 늘어난 것 같아요. 한 200개 공약이 됐어요. 그중에는 저 공약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고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원 조달은
민자 유치도 있고 또 국비를 따고 시비를 조달해서 매칭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1조 2천억 정도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을 세목별로 봤습니다. 예산의 근거를 어디서 보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시장을 하시니까 하는데 제가 와서 예산을 1조 2천억 늘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비닐 때한 6천억 정도 됐던 걸 좀 배로 늘려놨는데 그 중에서 고정 비용, 의무 비용 이것이 약 한 복지 비용이 약 한 48%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경직성 예산이 의무 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가용 재원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용 재원으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대충 약 한 10조 정도 들어가네요. 예, 우리 예산이 1조 모든 예산 다 통틀어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년 걸쳐서 임기 동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업이란 것은 1년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기수별로 제가 해놓은 것 지금 시장님이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민선 8기 시작하면은 민선 8기에서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중장기 사업은 민선 9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조 2천억은 저 있을 때 아마도 7천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지금 본인이 7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국비를 가졌으니까 내가 행정에 다니고 일 잘한다 하시지만은 이거는 말입니다. 국비가 국비 예산이 과거에 저 있을 때는 200조였는데 지금은 500조예요. 그 질문만 그럼 2.5배면은 7천억에서 저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1,600억 정도를 따왔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전혀 못 미쳤습니다. 그래놓고 뭐 그거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예산을 우리 목포시가 지금까지 시장이 비실 동안에 500억짜리 이상 시 예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와서 1,000억짜리 이상 사업이 4대 전략산업부터 전부 1,000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해보세요. 관광 거점 도시 1,000억, 수산식품 수출단지 1,089억, 친환경 선박산업 1,100억.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 얘기만 들을게요. 저 얘기 수출산업, 그러니까 수출 지원 사업자는 내가 980억 딱 따온 것이고요. 제가 좀 이따 그한테 질문할게요. 좀 이따 제가 질문할게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데 계속 사업 이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공약은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집에 냈던 공약이 있는 것이고 왜 공약집에 있는 걸 공약을 안 걸고 그 수가 공약을 하고 현수막을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교체를 합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거는 공약집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면밀히 봐봤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노인 취미 활동비 10만 원씩 해서 1년에 됐어요. 420억, 이제 저 얘기만 1,600억이 들어가는 자, 여인도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거짓말 공약을 하셨습니까? 의원님, 어른들이 지금 원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이따 다음에 질문해 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인도 후보님, 하십시오. 네. 저는 당을 선택할 때 정강 정책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인도 우리 후보님께서 입당 탈당 혹시 당적을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당을 옮기거나 탈당, 복당을 반복하는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싸움에 저를 또 끼어들려고 말씀하시는 이것도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네네. 예, 저는 당을 옮겨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이 통합하거나 당이 이제 중간에 분당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당을 따라서 옮겨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이의와 요구에 의해서 당을 옮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당을 옮겨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본인의 소신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당을 선택하거나 당을 옮길 때는 정확한 자기 소신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네, 다만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저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됐고요. 이렇게 박홍률 후보께 묻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박홍률 후보께서는 민주당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으셨는데 이렇게 당을 자꾸 옮겨다니는 걸 우리는 철새 정치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당을 내가 옮긴 것이 아니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홍일이가 제일 1등 하니까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이 됐어요. 200만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박 이재명 후보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다음에 이제 네, 그러시죠. 어차피 이 주도권을 가지시니까 그 주도권 시간을 이용하셔서 답변과 네, 질문을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6분입니다. 네, 다음 제 차례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철새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저를 제명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사건으로 해서 바로 비대위가 잘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공중파입니다. 안규백 민주당의 사무총장 같은 동문이시죠? 그리고 김원희 국회의원께서 같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박홍률이 제명하자고 얘기가 대화가 됐다는 의혹이 저한테 그 당직자, 고위 당직자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민주당이 무슨 공천을 똑바로 했니 어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당을 민주 진영에서만 오고 갔습니다. 내가 국민의힘을 갔다든가 정견이 다른 또 다른 한나라당을 갔으면은 철새 정치인이라 하죠. 민주평화당, 민주당 뭐 이렇게 해서 새천년 민주연합 한 3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민주당의 당명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되는 것이지 제가 뭐 그 정강 정책이나 이념이 같은 정당 사촌 형제지간에 집에서 갔다가 집에서 통합하고 이런 상황이지 이걸 철새 정치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갔다 오신 분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제가 계속 민주당은 그대로 있고 김 후보님. 내가 다른 것을 잠깐만요. 내가 박 제가 후보님이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주도권 지금 예, 가지고 주도권 계십니다. 토론이니까요. 예, 이 정도 하시고요. 우리 김종식 후보님 뭐 좋습니다. 또 행정 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행정 오래 하셨죠.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하시니까. 첫째, 2019년 1인당 GRDP 우리 저 시민의 총생산이죠. 지역 내 총생산 우리 총생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거죠. 이것이 1인당 196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남의 최하입니다. 목포시가. 그다음에 둘째 2021년도 작년도에 전남 22개 시군 시장의 시군 업무 수행 종합평가에서는 19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과 이 KBC 강주방송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셋째는 2021년 이것도 작년치죠. ESG 전남 지자체 22개 지자체 중에서 환경 분야, 사회 분야 거버넌스 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 또 21위로 꼴찌 다음이죠. 또 넷째, 2022년 1인당 세출 예산이 약 407만 원으로 전남 최하입니다. 또 다섯째, 또 2022년 금년입니다. 2월 17일자 KBC 강주방송과 한국일보가 같이 했네요. 전남 22개 시군의 지방 공무원 평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역시 어째요 우리 목포시는 전부 22위로 면합니다. 꼴찌는 면한데 그 위에 꼴찌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어요. 행정을 잘하신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기왕 당선되신 거 민선 7기가 화려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한 것만 말씀하시고 잘 나온 거 저도 민선 6기 때 표창 받은 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한 것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선 8기에 출마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답변하십시오. 네. 네. 이 여러 가지 평가 기관이 많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는 정부 평가입니다. 정부 평가에서 지자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를테면은 언론사라든지 여타 우리 어떤 기관에서 특정 단체에서 평가하는 것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매년 들어보십시오. 이거 전체에 보면 이 시간 다 가버립니다. 매년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도시 대상이라는 걸 줍니다. 자, 우리가 목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도시 대상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이 도시 정도 끊고 다음 전국 다음 1위를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도 정부가 자, 평가합니다. 김 후보님 우리 잠시만 자, 박은일 후보님 때 청년도 김정식 몇 등급이었어요? 후보죠. 예, 좋습니다. 최하 등급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와서 최하가 아니라 사이에서 기하 이제 그다음에 네, 사이. 김 오일에서 후보님 사이만 잠시만요. 이 정도 하시고요. 주도권은 자, 박홍일 어르신들한테 후보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 준다고 매달 준다고 했으면 1인당 1년에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면은 120만 원, 4년에 480만 원씩 어른들 통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는 허위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공약이. 그러니까 공약의 이행률에서도 그 항목은 빼버린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용해동에 그 이따 말씀하시고 싶을 때 하십시오. 용해동에 낙골당을 집어넣습니다. 그 옆에 연산동 주공, 포미타운 주공, 또 그 뒤에는 서희. 이 도심에 이 낙골당을 넣어야 됩니까? 요즘 도시행정에서 그거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 그래서, 답변 기회를 시작을 혼자만 말 다 하지 말고 약 10배, 이거 저기 혼자만 약 말 다 2층까지 해서 계산을 하니까 80억. 후보님, 잠깐만요. 질문입니다. 자, 박홍일 후보님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80억 그 시간 정도 활용은 이렇게 되는 철저하게 박홍일 사안입니다. 후보님의 책임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 선거법 위반이 3건이나 되는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당선되더라도 설사 당선되더라도 다시 재선거가 바로 이루어질 텐데 이 좀 양심상 혹시 사퇴하실 의사는 없는가요? 자, 박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 후보님 하신 말씀은 나중에 마무리 발언 때 그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정의당 여인도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정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공약서 보니까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목포 교육 지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오해가 쌓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 잠 안 재우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청어중학교가 있습니다. 청어중학교 오랫동안 그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전남 도교육청하고 업무 체결해가지고 그 공간을 좀 멋있는 공간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가 앞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앞두고 거기에 그 고교 학점제를 미리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 공간을 만들자. 예, 알겠습니다. 등등 예, 알겠습니다.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애들이 방과 후에도 여기 네, 와서 알겠습니다. 공부하고 체험하고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네, 만들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경선을 해서 그 경선을 함께 겨뤘던 후보하고 원팀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 후보의 출마 선언 일성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후보의 출마 선언의 첫째 공약, 첫째 말했던 일성, 바로 돈 받고 승진 장사하지 않겠다, 돈 받고 공사발주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저는 목포시 인사철마다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이 실은 소문으로만 저도 들어서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 목포로 말하면 집권당 여당인 강력한 경쟁 후보가 돈 받고 승진 장사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돈 받고 공사발주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건 그동안 이게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다라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후보님과 원팀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우선 우리 강성희 후보 우리 공동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우선 원팀이 됐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후보의 주장했던 어떤 좋은 정책 이런 것은 그냥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중에 어떤 부분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떤 형태든 간에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행정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어떤 공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자문들이 많습니다. 저는 완도군수를 12년을 했습니다. 또 목포 4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잘해왔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못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시장님, 이렇게 후보님, 지금 제 말씀은 방금 이제 강성희 후보 말씀을 하셔서 이제 특정을 해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그분의 일성이 돈 받고 승진 상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물론 당연히 안 하셨다고 하겠지만 한마디 말씀 안 했던 걸또 연기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다음 우리 박홍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학교 그 오감 지역의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설이 맞습니까? 이설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목포 오감 지역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학교를 고등학교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신설과 이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신설은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4,500세대 이상이 들어와야 학교가 신설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은 한 학군입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구는 계속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두 분이 마찬가지지만 신설을 공약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설이 맞는지 이설이 맞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인구가 그 남학 지역 목포시도 늘어나고 또 무안군의 오령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시군 경계를 없애는 그런 교육 정책으로 바뀌어서 그런 남학 오령지구로 잡든지 해서 여기에 신설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고등학교도 그 남학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당선되면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이설 부분이 맞느냐 또 신설이 맞느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남학 지역에는 고등학교를 반드시 고등학교를 하나 오감동 예. 대학 부진에 넣어야 된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알겠습니다. 저는 갖고 그렇게 지금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새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설이든 이설이든 남학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맞는데 이게 신설이나 이설이나 해서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는데요.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이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을 대표하는 단어들만 전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산단 청년을 위한 그 20만 평 조성. 자, 박 후보님 미안한데요.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마무리 발언 때 그때 첨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무소속 박홍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8기에 부주동, 오감동 부주동 대학 부지에 의과대학을 기필코 유치하겠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32년 만에 기필코 건립하듯이 이것도 제가 기필코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제대로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혀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민선 6기 때는 윤소아 의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 행위 또 정치 행위들을 했습니다. 저는 또 스마트 산단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 산단 만들고요. 또 체류형 국제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큰 목포 관광 경제 도시를 만들고요. 신안과 목포 통합 2단계로 무안과 통합해서 큰 목포를 만들 것을 저는 시민들께 약속합니다. 특히 기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중국 전력건설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의향서가 왔습니다. 전부 체킹했는데 좋은 회사고 장만채 교육감 순천시장 출마했다가
통과 못한 분이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프라 깔겠습니다. 네, 발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여인두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의향서가 현 시장도 아니고 후보에게 왔다는 것은 전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인 목포가 지금은 여수 순천에 밀린 3대 도시, 3등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전 시장이셨던 박홍률 후보님, 현 시장이신 김종식 후보님, 책임 없으십니까? 그런데 남탓만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시장이었고 또 현재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지금 이 시간에 TV 앞에 계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포 시민 여러분, 여인두가 꿈꾸는 목포는 다릅니다. 보다 정의롭습니다. 보다 따뜻합니다. 보다 공정합니다. 여인두가 같이 사는 목포, 가치 있는 목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목포의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20여 년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그리고 8년의 시의원 활동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목포의 현실을 명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인두가 이제는 목포시를 바꿔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인두와 정의당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박홍률 후보 성추행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그 여인이 최근에 음독을 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남의 탓, 민주당 탓하지 마시고요. 선거법 위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 위반했던 그 홍모 여인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곧 누구하고 공모했는가 우리 박홍률 후보 최측근 사람들이 곧 연루가 돼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선거판에서 사람을 집어넣어갖고 의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합니까? 당선 무효 유죄죄입니다. 선거법상에 가장 이거 제가 안 좋은 제지해도 됩니까? 안 좋은 이거 잠깐만요. 김 의원님 확인되지 않은 그래서 발언은 여기서 오히려 자제해 주십시오. 나보고 선거법 위반해갖고 당선 무효된다 하니까 거꾸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시장을 뽑을 때는 검증된 과거 실적을 봐주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잘 보시고 유능한 경제시장 김종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0분 동안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7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세 후보가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그 안에서 유권자 여러분들도 공감할 만한 목포시의 미래 비전을 발견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는 6월 1일 지역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